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3부의 장정원입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의 이 생활 습관 때문에 척추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척추관 협착증의 발생 연령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척추 전문의 고도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주셔서 여러분의 궁금증 말끔하게 해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네.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한 4년 전에 받으셨거든요. 네. 네, 근데 한 2년 전부터인가 종아리에 힘이 없고 걸음이 불편하셔가지고 네. 한방 치료 받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까치발 드는 것도 좀 힘들어하세요. 네, 네. 근데 연세가 좀 있으셔서 수술보다는 비수술로 치료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네. 그 협착증의 특징이 뭐냐면 걷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걷기가 힘들어서 걸으면은 다리가 땡기고 저리거나 힘이 없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협착증은 점점 진행이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시간 걸었던 사람이 심해지면 30분밖에 못 걷고 또 10분밖에 못 걷고 이게 점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협착증은 정말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꼭 하셔야 되고 어느 부위가 얼만큼 협착이 됐는지 정밀 검사를 좀 해서 얼마나 눌렸는지 뭐 MRI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신경이 눌렸다면 그 위치를 어떻게든 넓혀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소개할 뭐 풍선이라든지 성형술이라든지 뭐 도저히 안 되면 수술까지 갈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완전 마비가 아니고 뭐 그렇지 않다면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래도 비수술요법을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아버님과 저희 방송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척추관 협착증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좀 네. 증상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그 허리 영지 부위가 뻐근하고 아프다. 네. 근데 이게 걸을 때 아픕니다, 협착증은. 아. 그다음에 양쪽 다리가 저리고 쑤시고 그렇고 이제 밤에 잘 때도 이제 쥐가 날기도 하고요. 쥐도 나는군요. 예, 쥐가 나는 게 꼭 협착증만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더 쥐가 잘 나고 합니다. 아. 그다음 걷다 보면 다리에 통증이 생겨서 쉬는 거죠. 이게 가장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협착증은 허리가 안 아플 수도 있지만 걸으면 다리가 땡기고 저려서 가다가 쉽니다. 네. 그리고 앉았을 때는 멀쩡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 그 관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잠깐 주저앉으면은 멀쩡해지고 또 걸으면 또 다리가 땡기고 저린 거죠. 그러다 보면 근육도 가늘어지고 힘도 약해지고 남의 살 거고 힘 없고 발바닥 통증도 있고 종아리도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듯이 이 척추도 근육이나 인대를 좀 강화한다면 치료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어떤가요? 예, 네.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되는데 퇴행성이죠. 결국은 이제 협착증이 퇴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신경관이 좁아지기도 하지만 인대도 약해지고 관절도 망가지고 뭐 뼈도 약해지고 이렇게 다 되면서 협착증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주사요법도 있고 뭐 신경치료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치료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 저희가 자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이 그림을 보면 협착증은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정상적인 요게 신경인데 네. 여기가 이제 뼈도 자라고 디스크도 튀어나오고 좁아지고 인대도 두꺼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얇아지는 거죠. 이렇게 아. 쫄려서 이렇게 그 신경이 이렇게 눌려갖고 이렇게 이제 협착증이 생기는 거죠. 노화에 의해서 되죠. 이렇게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목조르지 이렇게 손으로 꽉 조이면 이 신경이 안 지나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또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인대를 이제 보강시켜주는 주사요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은 뭐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키고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다가
그 삼투압이 높은 물질만 넣는 건 아니고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DNA 주사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법을 통해서 인대를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 발바닥이 제일 밑에 쪽이 협착이 왔던 부분이거든요. 천추 1번 파랗네요. 쪽이. 예, 파랗죠. 네. 아주 시리죠. 이러면 걷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리기도 하고 시리기도 하고 남의 살 갖다 그러기도 하고 밟으면은 뭐 자갈밭을 걷는다고도 표현을 네, 하고 네. 이런 분들이 치료 후에 주사를 한 다음에 이제 좋아진 사례죠. 네. 자,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실제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을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예, 저렇게 이제 그 화면을 보면서 요즘은 뭐 주사요법도 다 화면을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네. 화면을 보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찾아서 그 부위에다가 이제 주사를 하죠. 인대 강화 주사만 하는 건 아니고 조영제를 넣어서 어느 위치인지 찾아야 되고요. 찾은 다음에 인대도 강화시키는 물질과 또 신경이 눌렸으면 이제 유착 방지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찾은 다음에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신경 치료가 필요하면 신경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여러 부위를 같이 강화시켜주는 요법이 인대 강화 주사 요법입니다. 네. 환자분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몇 회 정도 좀 시술을 받을까요? 보통은 이제 네. 통증 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몇 번 이제 통증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인대 강화 주사는 뭐 보통 그 5-6번 이상 이렇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네. 한두 번에 낫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인대를 좀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실제 치료 사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한번 또 계속해서 설명 들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MRI 사례입니다.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려서 생긴 네. 경우인데 이제 주사요법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을 했더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제일 밑에 쪽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요 네. 부분이 이제 주사를 통해서 신경 치료도 하고 인대도 강화시키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40의 여자분인데 이게 통증은 물론 없어지고 MRI 상에도 이렇게 디스크가 들어간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통증도 없고 그다음에 인대도 강화시켜주면 이제 다리 통증 이렇게 MRI 상에 좋아진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분 8번 예, 치료를 8번 하셨네요. 정도 했죠. 네. 다음 사례 볼게요. 예, 요것도 이제 디스크 환자인데 그 47세 남자분인데 등산하다 다쳤다는 거죠. 아, 이런 분들 정말 많죠, 요즘에. 많죠. 그래서 네. 이게 파열됐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몇 번 했더니 없어졌더니 10번 정도 치료했더니 이렇게 정상, 완전 정상이 됐죠. 네. 요런 사례들은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68세는 순전히 협착증만 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뼈가 어긋나서 전방전이증도 있고 협착도 있었는데 디스크가 또 파열돼서 갑자기 탁구 치다가 탁구 이렇게 한쪽을 회전하는 운동하다가 골프라든지 탁구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거 하다가 많이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아주 아파 죽을 정도로 아팠는데 이 갑자기 아픕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디스크가 생기지만 68세에서도 협착이 있던 경우에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다 좋아진 경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여러 차례 자, 반복을 했죠. 예후가 좋은 사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 허리 통증이 워낙 또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하는 게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증세를 좀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예, 이게 또 허리가 또 협착증이 다 허리가 아프지가 않아. 어떨 때는 허리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허리도 아닌데 어떨 때는 발바닥만 저리기도 하고요. 종아리가 아프기도 하고 엉덩이만 아프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벌레가 기어간다 그러기도 하고 처음에는 뭐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뭐 발바닥이 둔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허리는 안 아프면서 이러면 네. 쉽게 놓칩니다. 아, 순환이 안 되는가 보다 해서 혈액순환제를 많이 드시죠. 그러기도 하고 뭐 통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또 안 걸을 때는 안 아프니까 안 걷게 되고 운동량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점점 진행이 돼서 결국은 마비가 와서 힘이 빠지고 네. 진짜 응급 수술이 필요할 때까지 모르고 다리가 얇아지고 뭐 네. 이렇게 해서 아니면 또 죽도록 아파서 1분도 못 걷게 되고 이런 경우까지 많이 진행되고 어떨 때는 소변 장애도 오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이런 네. 것들이 비뇨기과 문제, 전립선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올 수 있죠. 소변 장애 네.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관 협착증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빨리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상 척추관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예, 요게 네. 이제 진단을 하는 MRI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요 동그란 부분이 정상적인 신경입니다. 근데 네. 여기 보면은 이 하얀 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요렇게 된 거를 이제 협착증의 척추관 협착증의 이제 MRI 사진이라고 이제 부르죠. 예.
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요, 요게 이제 뼈거든요. 뼈가 있고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는데 요게 이제 정상적인 신경이고 여기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물이 이렇게 척수액이 있는데 이렇게 협착이 되면 아예 하얀 게 안 보입니다. 아, 이 정도 되면 걷기가 굉장히 네. 불편하죠. 완전히 네. 막혀. 네, 있는 완전히 모습이죠. 막혔다고 보이는 거죠. 네. 네. 자,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정밀적인 검사를 꼭 반드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전화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을 또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2주 전에 MRI 검사를 받았는데요. 네.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직장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좀 그런 수술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비수술로 제가 가능하다면 시술을 받고 싶은데. 네. 어, 지금 근데- 상당히 나이가 또 젊은 분이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0대 중반이요. 30대는 잘 협착이 안 오는데 이건 선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오. 있습니다. 예, 체질적으로 문제가 네. 있을 수 있고. 근데 2주 전부터 증상이 갑자기 생겼나 보죠? 네, 그때부터 좀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디스크도 같이 있다 그랬나요? 아니면 순수한 협착증인가요? MRI상에. 디스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제가 아. 소견을 받아서. 그러면은 협착증은 갑자기 진행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대개는 이제 바로 시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약물도 쓰고 대개 주사요법 같은 신경 치료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신경 통증이 없어지면은 이제 인대 강화를 시켜주고 대개 한두 번 해서 안 좋아지면 뭐 시술 같은 건 할 수 있습니다. 뭐 시술은 좀 이따 얘기할 뭐 성형술이라든지 풍선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좁아졌느냐에 따라서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제가 봐서는 뭐 완전 마비가 뭐 아주 너무너무 심해서 꼭 수술 아니면 안 할 거라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더구나 2주밖에 안 됐다면 바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마비가 뭐 다리가 막 힘이 다 빠져서 막 그런 게 아니라면 수술이 적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들어서는 나이도 그렇고요. 네. 저희 오늘 방송에서 좀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방송을 한번 끝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인대 강화 주사요법이란 치료법을 알아봤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 이외에 또 다른 질환에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게 원래 네. 인대 강화 주사라는 게 그 출발은 이제 그냥 뼈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는 게 인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특히 이제 있는 게 발목 뼈 쓸 때. 발목 뼈 쓸 때 그게 인대거든요. 그다음에 생리통 있을 때 허리 아프고 이런 것들, 목 아프고, 뭐 그다음에 마우스 많이 해서 손목 아픈 거, 팔꿈치 아픈 이런 것 다 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다 할 수 있어요. 무릎도 되고 고관절도 되고 다 인대가 약해진 부분에는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허리도 디스크 환자나 협착증 환자도 인대가 약해졌다면 특히 뭐 노화가 되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이렇게 해서 약해졌다면 목허리 디스크에도 할 수 있고 관절염 뭐 이런데 무릎 같은 거 이럴 때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닳았지만 인대도 같이 약해지거든요. 그 부분에 또 근막통 근육이 자꾸 뭉치는 게 인대가 약해서 근육이 뭉친다면 네. 할 수 있고 전방전이증 같은 거는 이제 뼈가 어긋난 거거든요. 이럴 때도 인대는 당연히 끊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인대 강화 주사 약물만은 아니고 요즘은 이제 녹는 실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인대 강화 주사 하면 더 좋아지고 협착증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02-6676-0114번으로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를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초기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된 경우라면 또 다른 치료법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약한 게 이제 주사 다음에 신경 성형술이라 그래서 그 주사요법인데 주사볼 플라스틱이나 이런 이제 철사 같은 걸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직접 그 필요한 부분에 좁아진 부분에 디스크 있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 허리를 다 할 수 있죠. 특징들은 뭐 예. 어떤 게 지금 있나요? 이제 저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은 아까 보이는 부분은 이제 목 쪽이었는데 이제 수술이나 뭐
이런 칼 대지 않고 네. 그다음에 통증도 심하지 않고 마취가 필요 없고 흉터도 아무리 찾아봐도 흉터가 없고 이런 게 이제 좋고 고령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90대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예,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시술이 비교적 뭐 1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그래서 2, 30분이면 되게 끝나고 네. 시술 후에 보통 뭐 하루 입원하든지 뭐 바로 활동하든지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환자분하고 네. 대화하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자, 이 신경성형술 역시 이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입니다. 저희가 또 실제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예, 요거는 이제 네. 33세 여자분입니다. 젊은 예, 분이시네요. 갑자기 이것도 이제 디스크 협착은 사실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를 많이 갖고 왔는데 요렇게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있을 때 요런 식의 예, 시술 후에 좋아져서 요거는 요거만 한 건 아닙니다. 하고서 통증이 없어지면 운동도 시키고 인대 강화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요법을 통해서 튼튼하게 됐더니 요 좌측이 아주 터질 듯이 이렇게 아팠던 빨간 게 없는 부분이 좌우 대칭이 된 게 MRI도 좋아지고 신경도 펴지고 증상도 좋아지고 이렇게 된 경우죠. 네. 치료 대상은 좀 비슷한가요? 예.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이게 목에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예, 목 통증, 손저림증이 이제 목에서 왔을 때 허리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뭐 수술한 다음에도 다소 아프다 이런 경우에 다 할 수 있죠. 네. 자, 신경성형술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 시술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예. 이것도 뭐 환자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합니다. 네. 비교적 스트레스 받지 않고 환자분 어떠세요? 다 물어보고 바늘이 들어갈 때 좀 따끔한 정도거든요. 그렇게 괴로운 치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 조영제를 넣어서 확인을 하고 얼마나 막혔는지 화면을 보면서 하고 있고 저는 철사 같은 게 이제 직접 들어가죠. 그래서 목에서도 할 수 있고 허리에서도 할 수 있고 이게 꼬리뼈를 통해서기도 하지만 꼬리뼈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건 이제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꼬리뼈를 통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떨 때 꼬리뼈가 막힌 사람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기형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은 옆구리를 들어가고 또 목에서는 등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찾아 들어가면 그 부분에다가 이제 그 협착된 그 부분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눈으로 확인하고 약물을 직접 주입해 주는 게 이제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신경성형술 치료 과정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 전화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가 또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허리 네. 협착증이라고 네. 진단이 나와갖고 지금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물어보시죠, 어머님.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걸을 때 불편하세요? 걸을 때도 불편하고요. 다리 막 저립니다. 예. 양쪽 다리가 다 저리세요? 아니요, 저 오른쪽 다리, 전에는 왼쪽 다리 그랬는데 이제는 오른쪽 다리가 그래요. 예. 얼마나 되셨어요? 아픈 지가? 아픈 지가 시술을 한번 받았는데 네. 또 그래요. 시술 받고는 한 3년 동안 괜찮아서 댕겼는데 예. 지금 또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저 68세요. 예.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협착인 거고 어차피 뭐 수술해도 재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노화대 퇴행성이기 때문에. 더구나 저번 시술이 3년 정도 갔다면 똑같은 시술을 한 번 더 하든지 그게 성형술이니까 아니면 요즘 새로 나온 성형술로 안 되는 조금 더 넓히는 게 이제 좀 이따 얘기할 풍선 성형술이 있거든요. 풍선 시술이 있어서 풍선으로 유착 박리술 이렇게 띄워주는 시술이 있어서 풍선을 이용한 걸 하면은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 찍어서 많이 진행된 게 아니라면 3년 정도 갔다면 성형술을 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더 진행이 돼서 좀 더 오래 가기를 원한다면 풍선은 조금 아프거든요. 근데 좋긴 좋은데 예, 아무래도 더 넓히니까 몇 배, 한 5-6배 더 넓히니까 아프니까 그거는 상황을 봐서 성형술을 다시 할 거냐 풍선을 해서 더 넓혀줄 거냐를 MRI를 찍어서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수술 아닌 방법도 있는 거죠, 여하튼. 네, 오늘 뭐 저희 상담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안내해드릴 그 치료법도 한번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계속해서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저는 이제 그 66세 된 남성인데요. 네. 그 작년 6월 17일 날인가 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네. 그 허리를. 네네. 새가 뭐 양쪽으로 뭐 아산병원에서 3동가리씩 뭐 6동가리가 들어갔다고 근데. 네네.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한 2달간은 괜찮아 하대요. 걸어 다닐 수 있고 몸이 활발하니 괜찮아 한디. 네. 또 어째 다시 또 도져갖고 왼다리가 힘이 없어지고 또 이 다리가 이 엉덩이 밑으로 해갖고 땡기고 또 발바닥이 뭐 이상하게 뭐 자갈밭 듣는 것 맹기로 또 부스러니. 검사를 다시 해보셨나요? 이제 이번에 요 방송을 보고 네. 또 서울을 올라갔어요. 예. 그쪽 시골인데.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들 병원을 찾아갔는데 예. 우리들 병원에 간 게는 또 정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 그래. 정신 마취를 좀 안 하고 해볼까 하고. 수술 부위가 나쁜 건가요? 수술하지 않은 데가 나빠진 건가요? 그게 수술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수술한 데는 좋은데 수술 안 한 데가 좀 나쁘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이 쇠를 이제 6개 정도 고정을 하면 2마디를 고정을 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3, 4, 5번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밑에 쪽이 되게 나빠지거든요. 위 아니면 밑에가. 그러면 밑에는 천추 1번이고 거기는 발바닥 종아리 담당이에요. 엉덩이부터. 그쪽이 위에가 고정이 되니까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위에는 수술한 데는 안 움직이고 그 위아래가 또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원래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수술을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급한 불만 끄다 보니까 수술 안 한 데가 다시 생긴 거죠. 그래서 수술을 다시 하든지 그 정도에 따라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되니까 수술을 바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비수술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아무래도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좀 더 정밀적으로 한번 검사를 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계속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가 아프신가요? 예, 우리 집 아저씨가요. 네. 다리도 좀 힘도 없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MRI를 찍었는데요. 네네.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협착증으로 해가지고 신경이 눌렸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안 하면 이게 밑에가 하반신이 마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니까요. 밑에가 마비가 된 거예요.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잘 걷지도 못하고요. 그냥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이런 허리 이런 데가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한 지가 3개월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건지 알겠습니다. 지금 수술을 가지고요. 네, 수술을 하셨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왼쪽 다리가 하나도 안 움직였었는데 지금 좀 움직이는데 아직 확실히 안 돌아오고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그 이게 수술 허리 전보다 많이 아프대요. 수술 전보다 좋아진 건 뭐죠? 예? 수술하고서 좋아진 거. 좋아진 거는요 없고 그냥 조금 이제 조금 움직인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수술 전에도 마비가 왔었죠? 수술 전에는 마비는 안 오고 그냥 약간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멀쩡히 걸어 들어가도 수술을 했어요. 그럼 더 나빠진 건가요? 그렇죠. 나빠진 거지요. 그거는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서 예. 어떻게 된 건지 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제 MRI 찍어서 네,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처음 더 힘이 없어지는 거. 네, 어머니 좀 사연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정밀적인 검사를 또 받아보시고 맞는 치료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의 시술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을 알아봤는데요. 실제 치료 사례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예, 46세 남자 목 디스크 목 협착증인데 네. 왼쪽 팔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시술 후에는 이제 이렇게 이 왼팔이 이렇게 정상으로 된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목도 너무 디스크랑 협착이 심하면요, 이 팔을 이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팔을 들고
자야 됩니다. 너무 아파서. 목이랑 팔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예, 있어서 그런 거죠. 팔 저리고 어깨 아프다 그랬는데 뭐 50견인자 할 때 그게 아니고 그 어깨 움직일 땐 별로 안 아픈데 오히려 어깨를 이렇게 들면 편하면 네. 그건 목 디스크입니다. 목이 안 아파도. 어깨를 팔을 들면 50견은 팔을 아픈데 목 질환은 어깨를 들면 오히려 편해요. 구별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성형술 이렇게 이 32세 여자분이 디스크 파열됐더니 4~5번은 많이 생기는 위치는 아닌데 하여튼 이 치료 후에 굉장히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아직도 디스크는 들어갔죠. 목이 꺾여서 요건 자세 교정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 가슴을 열어주고 등을 펴주려고 노력을 많이 좀 해야 더 좋아집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봤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보다는 다리 통증이 더 많다고 했어요. 이 다리 통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또 다른 질환을 좀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네. 이게 대부분은 뭐 척추 쪽에 올 때도 있지만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맞는 이게 알아봤더니 혈관이 막혀서 동맥이 막혀서 하지 동맥이 막혀서도 똑같이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혈압을 측정했더니 그 부분이 혈압이 거기만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정밀 검사를 하면은 딱 어디가 막힌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가 땡기고 저려도 혈관이 막혀서 그럴 때도 있다. 하지동맥이 막혀도 정맥류 아닙니다. 정맥류 말고 동맥이 막혔을 때 정맥류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동맥이 막힐 때도 있더라. 다리가 땡기고 저리는 게. 네. 그래서 가끔 안 될 때는 뭐 그리고 또 고혈압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같이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척추 검사하고 같이 한번 해보면 같이 진단이 돼버리죠. 네. 이 하지동맥 협착은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약물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네. 그쪽에 이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약이 있어서 약물만 잘하면 잘 낫기 때문에 뭐 드물게는 뭐 스텐트를 넣기도 하지만 보통은 약물로 잘 낫고 있습니다. 이제 진단만 네. 정확하게 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이죠. 네. 자, 그리고 앞서 또 시청자분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치료법이 있었죠. 최근에 나왔던 치료법, 풍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어떤 방법인가요? 예, 이거는 이제 풍선입니다. 풍선을 이용하죠. 우리가 풍선 그러면 애들 이제 뭐 우리 장 아나운서도 그 아기가 아직 없어서 전 아직 없습니다. 없어서 모르지만 이제 애들 키우는 집은 풍선 다 알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풍선 있죠. 네. 그렇게 이렇게 그 성형술 같은 거에다가 이 철사에다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요거 풍선은 바람을 안 넣어요. 그래서 싹 들어갔다가 들어가서 좁아진 부분에서 여기다 주사기로 바람을 밀어넣어요. 그래서 여기가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 협심증이죠. 협심증. 네. 심장 이렇게 네. 좁아져서 이제 가슴 답답하고 할 때 이제 검사하면은 심장이 좁아졌다 그러면 여기다 철사 넣어서 이렇게 넓히잖아요. 그다음에 스텐트 넣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도 되듯이 척추에도 이제 온 거죠. 이건 치료 사례네요.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요것도 이제 44세 여자분이 이제 이렇게 막 디스크 터졌는데 시술 후에 뭐 굉장히 좋아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좀 좋아진 경우고요. 네. 그리고 70대 분도 이렇게 이제 발바닥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이 시술 후에는 다리가 저린 것도 없어지고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좁아진 부분을 좀 이렇게 넓혀주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지금 보니까 시술 후 5개월 뒤의 사진인데 보통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환자분들이 좀 효과를 보통 느끼실 수가 3개월 정도 지나면 그 증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풍선 경막의 유착 박리술 시술 과정에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저것도 그 성형술하고 비슷합니다. 들어가는 것도 이제 꼬리뼈 뭐 요즘은 옆으로 들어가도 나왔는데 저렇게 저 뒤에 그 차이점은 뒤에 주사기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손 잡는데 저 주사기 보이죠? 네. 그래서 저 주사기가 달려서 저기다가 이제 공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성형술은 약물을 뿌렸는데 비해서 여기서는 약물도 뿌리지만 풍선이 확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좁아진 부분을 국소적으로 확 넓혀주는 거죠. 저렇게 네. 주사기를 통해서 약도 조영제도 넣고 그건 똑같습니다. 성형술하고. 근데 네. 끝부분에가 주사기가 2개 달렸다는 거죠. 성형술은 주사기 하나 달렸는데. 그렇네요. 예, 두 개.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찾아서 좁아진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서 풍선에다가 넣어서 풍선을 벌려주는 게 이제 그 풍선 유착 박리술이죠. 예. 네. 선생님 아까 이거는 뭐 좀 시술법이 좀 통증이 있다라고 좀 하셨는데. 두꺼워요.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네. 칼집도 하나 내고 약간 그 모양이 약간 더 두껍고
효과는 좀 확실한 맛은 좋은데 할 때 아파요. 아, 약간. 그렇군요. 그래서 국소 마취를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성형술보다는 좀 아픕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치료 사례를 더 볼게요. 어떤 사례가 또 준비되어 있나요, 선생님? 예, 요것도 이제 40대 남자 디스크 터져서 힘들었는데 저렇게 이제 완전 파열됐던 게 이제 통증 없애고 났더니 시간 지나서 주사도 맞고 운동도 하고 했더니 좋아진 사례입니다. 예. 네. 자, 지금 치료 대상이 나오고 있네요. 예. 척추 전방 전이증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협착증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착증이 있을 때 디스크도 동반된 경우 전방전이증, 요통. 그다음에 특히나 수술 후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풍선 유착 박리술 알아봤습니다. 오늘 척추관 협착증 자, 알아보고 있습니다. 치료 사례를 또 볼게요. 어떤 사례가 또 준비되어 있나요? 예, 이렇게 다리가 막 엄청 땡기고 저리고 이렇게 이제 30대 남자분인데 넘어져서 디스크가 더 나오고 협착이 원래 있던 분이지만 그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게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적외선 사진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술로 이제 좋아진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026676-0114번으로 전화 많이 주세요. 자, 시청자분의 전화를 또 계속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78세 남성이고요. 네, 네. 아유, 연세가 있으시네요, 네. 어르신. 협착증이라고 그러고요. 네. 허리는 별로 아프지 않은데 다리 위, 다리가. 발목이 좀 통증이 심하고요. 네. 얼마나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까? 예? 얼마나 쉬지 않고? 한 1시간 정도는 걸을 수 있어요. 한 시간 걸을 수 그럼 많이 있어요? 걸으시는 그럼 거 아닌가요? 괜찮으신데? 1시간 정도는 걸을 수 있는데 예. 다리 위 통증이 차갑고 심하고 발바닥이 좀 아파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분은 걸으면 증상이 없나요? 예, 1시간 정도는 충분히 걸을 수 있거든요. 아침마다 아니, 운동을 하는데. 증상은 없어요, 별로? 생활할 때? 그럼 한 근데 시간, 동아리 위에 차갑고 아파요. 그게 문제예요. 한 시간 안 걸으면 증상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걸으면 더 심하죠. 아, 요거는 보통 우리가 30분 이상 걸을 수 있다면 치료 잘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주사라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뭐 불편하다면 한다면 풍선 같은 걸로 뭐 얼마나 좁아졌는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풍선으로 넓혀주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유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시 좁아지고 또 어떤 경우는 협착의 원인이 전방전이라 그래서 척추 불안전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강화 주사만으로 잘 안 되고 요즘은 이제 녹는 실을 넣어서 맹장 수술할 때 녹는 실이 2주 간다면 한 3개월 녹지 않는 실을 넣어서 좀 강화시켜주고 거기다 넣어주면서 강화 주사를 하고 좀 좁아진 걸 넓혀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전방전이증인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고 뼈가 흔들리는 걸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협착에서는 뭐 풍선이든 많이 좁아지지 않았으면 뭐 그 성형술 같은 걸로도 하고 많이 좁아졌다면 역시 풍선 넣어서 확 넓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동반됐다면 오늘 소개는 안 했지만 레이저를 이용한 뭐 내시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요즘은 뭐 이런 비수술 요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양한 그 원인을 그러니까 협착과 디스크가 얼마나 어떠냐, 또 뼈가 불안전증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마디수가 몇 마디냐, 나이가 어떠냐 이런 거를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더구나 이제 시간이 또 얼마나 있느냐, 또 바쁜데 너무 바쁜데 또 뭐 국내에 별로 없고 외국에서도 요즘 많이 오시니까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회적인 여건도 고려를 해서 요즘은 치료법을 정합니다. 네. 자, 아버님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아버님께 맞는 치료법을 한번 꼭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한여름 전에 말입니다. 다리가, 아랫주머리가요, 종아리 있잖아요. 종아리가 네. 하여튼 그날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네. 병원에 갔는데, 미래에 찍어보니까 협착증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치료 방법이 이제 꼬리뼈에다 주사를 맞고 왔는데요. 주사 맞고 나왔기에 처음에는 좀 아파서 그거에 찾아 좀 덜하긴 덜하는데, 그래, 이어서 지금 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레 9일날 또 병원 가서 이제 또 나오라 그러는데 그아마 뭐 치료를 또 할 정도로 하여튼 많이 아픈데 그게 혈착인데 그 뭐 어떻게 그것을 치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처음에 이제 갑자기 급성으로 이러신 어르신은 주사 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약물과. 그게 이제 반복이 되거나 재발이 잘 되면 그리고 얼마 안 가면 그때 이런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술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고요. 일단 주사를 해서 한두 달 기다려 보시고 이게 좋은데 나중에 주사로 될 것 같으면 되는데 주사의 효과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주사를 할수록. 그러면 역시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는 풍선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넓혀주는 게 좋을 거고 이게 쭉 오래 간다. 몇 년씩 간다. 그러면 주사만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조금 어르신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상담을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저 네네. 연남입니다. 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버님? 어제 집사람이 지금 69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리 수술을, 로봇으로 수술을 왼쪽 다리를 무탈을 했습니다. 했는데 허리에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신경을 누진다 해가 그래서 특별한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지금 그러면은 이 다리 무릎 위에 허벅지 요애가 절리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훑어 내려가지고 또 걸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강경화가 심합니다. 심하고 혈소판이 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허리 수술을 하려고 했었는데 혈소파가 부족하고 정신마취를 못한다 해가지고 네. 여러 군데 가서도 못 해가지고 우리 용의 이번에 다리 딱 한 달 이제 1년 됐거든요. 네. 예, 2013년도 12월 25일경에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했는데 의사가 해보자고 해가 모든 준비를 해놓고 했었는데 인공뼈를 갈아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허리를 하려고 하니까 정신마취를 못하고 그래서 혈소파도 부족해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 수술이 어렵다면은 비술요법을 대체할 수 있고요. 예. 비술요법 중에서 얼마나 협착이 어느 마디가 됐느냐에 따라서 많이 넓힐 필요가 있는지. 근데 많이 넓히면 이 출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저 같으면 성형술을 권하겠습니다. 약간만 위험하지 않은 걸로 살짝 하고 좀 봐가면서 하는 게 물론 MRI를 안 받지만 그래도 풍선보다는 성형술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컨디션도 안 좋고 빨리 끝내야 되고 위험성은 없어야 되고 출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혈소판이 없으면 출혈이 될 수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고 너무 넓히는 것보다는 살짝만 넓혀주고 약물 넣으면 출혈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희 허리가요. 네. 저기 한 17년 전에 수술을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안 오고 그냥 와갖고 이렇게 계속 운동하고 어쩌고 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저기 허리 4분뼈, 5분뼈라 하든가 그 병원에서 그때 그랬는데 거기가 무지근해갖고 이러고 아파서요. 어떻게 네. 해야 되는 건지. 네. 수술을 안 하고 여태 잘 버텨왔다고 하시네요. 예, 운동으로 해갖고 그냥 그 다음에 왔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주사요법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인대 좀 강화시켜주면 주사도 될 거고 주사로 안 되면 시술도 간단한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많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옛날엔 수술했지만 요즘은 이제 수술 아닌 것도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전문의하고 좀 상의하시면은 요런 거는 뭐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좀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척추 전문의 고도일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